자, 수학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 오랫동안 서로 전혀 다른 나라의 왕처럼 군림해온 두 거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과 파동의 부드러운 세계를 다스리는 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숫자의 가장 단단한 기본 단위, 바로 소수죠. 이 둘은 기하학이랑 정수론, 완전히 다른 동네에 사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파이를 생각하면 잔잔한 호수의 물결이 싹 퍼지는 그런 느낌? 모든 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연속적인 세계. 바로 그걸 상징하죠. 근데 소수는요? 완전 반대예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단단한 원석 같달까? 하나하나가 딱딱 끊어지는 그런 이산적인 세계의 주인공인 거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건 물과 돌, 절대 섞일 수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둘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진실을 그냥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었던 거라면요. 자, 지금부터 이 진짜 놀라운 가능성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이 놀라운 아이디어의 가장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요, 우리가 이 우주의 근본 구조를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데서 시작해요. 이 이론이 시작하는 상상은 의외로 아주 단순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우주가 사실은 아주 작은 시계나 나침반들이 격자 모양으로 쫙 깔려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시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죠. 이 이론에서는 이 근본적인 회전 입자를 JS셀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작은 회전 하나하나가 모든 현상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수없이 많은 작은 회전 입자들로 꽉 찬 세계를 아주 멀리서 한 발짝 물러서서 거시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놀랍게도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파이, 그 매끄러운 세계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 관점의 변화예요. 이런 거죠. 숲속에 직접 들어가서 보면 나무 하나하나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근데 저 멀리서 산 전체를 보면 어때요? 부드러운 능선으로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이 회전 입자들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거대한 집합을 멀리서 쓱 보면 하나의 우아한 파동처럼 아주 매끄러운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이가 짠 하고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는 그냥 우연히 3.14 이런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개별적인 회전들이 모여서 하나의 매끄러운 파동을 만들어낼 때 그 움직임의 근본적인 대칭성, 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규칙 같은 거죠. 뭐랄까, 이산적인 세계가 연속적인 세계로 보일 때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는 아름다운 흔적이랄까요? 자, 이제 렌즈를 한번 바꿔 껴볼까요? 정반대로 가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멀리서 봤다면 이제는 시선을 거두고 현미경을 딱 들고 이 회전 입자들의 세계 속으로 아주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소수의 거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멀리서 봤던 그 완벽하게 매끄러운 파도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일종의 아름다운 착시였던 겁니다. 아주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부드러움 속에 결코 사라지지도 않고 평근을 내서 퉁칠 수도 없는 아주 미세한 균열 같은 게 존재해요.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인 셈이죠. 이 결함이 대체 왜 생기는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우리한테는 수많은 개별 회전 입자들이 있죠. 두 번째, 수학자들이 이걸 하나의 매끄러운 공식으로 완벽하게 설명하려고 막 애를 써요. 마치 디지털 사진의 픽셀들을 부드러운 곡선 하나로 싹 그리려는 것처럼요. 그런데 세 번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고 항상 미세한 오차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이 지울 수 없는 오차. 이걸 이론에서는 잉여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이 세계의 근본은 사실 픽셀처럼 딱딱 끊어져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결정적인 지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요. 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근본적인 결함이 바로 소수의 본질과 딱 이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수가 뭐죠? 더 이상 다른 수로 나눌 수 없는 숫자의 원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잉여라는 것도 매끄러운 공식으로는 결코 설명하거나 나눌 수가 없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오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는 이 우주적인 불완전함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처음엔 물과 돌처럼 보였던 파이와 소수, 이 두 세계가 어떻게 하나의 동전에서 나온 양면일 수 있는지 드디어 확인할 시간이에요.
모든 것을 꿰뚫는 하나의 기원 이야기가 지금 펼쳐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통찰 아닌가요? 파이는 이산성이 매끄러워질 때 살아남는 것이고 소수는 매끄럽게 만들기가 실패할 때 살아남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파이는 성공적인 근사치의 결과물이고 소수는 필연적인 실패의 증거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망원 렌즈로 멀리서 보면 파이가 지배하는 연속적이고 매끄러운 세계가 보이죠. 반대로 현미경 렌즈로 바짝 다가가면 소수가 드러내는 이산적이고 거친 세계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같은 현실을 그냥 다른 관점에서 본 것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파이와 소수를 이렇게 연결하는 새로운 관점. 이게 그냥 신기하다 하고 끝나는 지적인 유희를 넘어서 우리가 수학과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에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이론은 파이 값을 더 정확하게 계산한다거나 새로운 소수를 찾는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차라리 기원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대륙인 줄로만 알았던 파이와 소수가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수학의 근원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지도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그냥 뜬구름 잡는 상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 스스로가 내가 틀릴 수 있는 조건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 목록에 있는 반증 사례 중에 단 하나라도 발견된다? 그럼 이 이론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이 이 주장을 단순한 공상과학이 아니라 진지한 과학적 제안으로 만들어주는 힘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우주는 과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매끄러운 존재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소수와 같은 이 작고 아름다운 불완전함들이야말로 이 세계의 진짜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숨겨진 기둥은 아닐까요? 어쩌면 이 이론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리는 완벽함이 아니라 그 불완전함 속에 숨어 있다고 말이죠.